자, 갑시다. 오늘 이제 급수 쪽 할 거예요. 급수 쪽. 이 부분 넘어가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죠. 뭐 때문에? 그죠? 이제 미분과 적분이니까. 우리 전공이잖아, 그치? 근데 급수 파트가 약간 모르겠어요. 자, 여기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또 깊게 들어가면 너무 깊고요. 얕게 들어가면 너무 얕아요. 그럼 저는 수능적인 것만 할게요. 논술적인 것까지는 그냥 약간만 언급하고 가고요. 수능 쪽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급수를 보면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급수 판정법입니다. 급수의 수렴 판정법이라고도 하고요. 급수 판정법이라고 할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요. 자, 일단은 급수 판정법. 자, 판정의 가치가 있는 건 뭐라는 소리야? 문제에서 뭐뭐의 값을 구하여라. 혼자서 웃고 있어요. 구하여라. 뭐뭐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라? 당연히 수렴하는 거예요. 수능적 용어예요. 그쵸? 값을 구하라면 수렴한다는 전제에서 값을 구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뭐라는 소리야?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건 뭐라는 소리야?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만약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요. 이쪽으로 급수 판정법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요 녀석이 뭐라는 소리야?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하고 수렴하나 안 하나의 뭐 관계성을 봐라.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가볼게요. 급수 판정법이 한 4가지, 5가지, 많게는 10가지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생각해보면은. 저 집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는 소리야? 일반항 판정법입니다. 몇 개만 정리하고 문제 보고 또 30번 문제 감각 기르고 이런 식으로 이어갈게요. 제 클래스는. 자, 봅시다. 자, 요 급수 판정법 보면요. 처음에 일반항 판정법입니다. 뭐 논술 같은 데 나오면 뭐 텀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일반항 판정법.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본 거죠?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 한다고 그래요?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죠? 아는 것들은 조금씩 넘어가면서 할게요. 수렴하면 뭐라는 소리야? 수렴하면은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서 몇 개 이어가지고요. 여러분 머릿속에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게요. 수렴하면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은 자, 급수라는 건 뭐라는 소리야?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죠. 그쵸? 부분합은 리미트예요. 그러니까 부분합으로 바꿔버리면 이 녀석은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n 이게 부분합입니다. 수열회가 바뀌겠죠. 그쵸? 이 녀석이 뭐라는 소리야? 알파란 소리입니다. 그럼 sn과 an의 관계에서는 리미트의 몇이란 소리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에서 s의 n- 뺍니다. 그럼 이 녀석은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몇이야? 리미트의 성질상 뭐라는 소리야? 합차와 실수배 다 되죠. 그쵸? 그 다음 뭐라는 소리야? 곱과 나눗셈. 단 극한값이 분모를 0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 다 기억하시죠? 그쵸?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반짝반짝이는 눈빛으로 갑시다. 자, 오늘도 1, 2, 3, 4교시에 이제 분당에 있다 왔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자, 그럼 얘는 분리가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될 거고 얘는 an이 될 겁니다. 자, 판정법은 뭐냐면요. 요거예요. 자, 일단은 얘가 수렴하면 0이죠? 오케이? 다 한 번씩 본 거니까 역은 성립해요, 안 해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거에서 좀 이따가 또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은 뭐라는 소리야? 본 뭐라는 명제가 성립하니까 배우 명제는 완벽하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판정법의 결론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시그마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은 발산한다는 건 참행 명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 보자마자 일반항이 0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미리 다 정리가 되었다면은 예전에 뭐라는 소리 뭐 바젤 급수나 아니면 브랜드 급수 같은 게 나올 수 없어요. 자, 보면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거는. 자, 봅시다. 요 녀석 0이 아니면 발산. 참행 명제입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0이면은 뭐 수렴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역이라는 건 뭐냐면 리미트에 그러니까 요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뭐라는 소리야?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조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n이 0이면 뭐라는 소리야? 수렴할 수도 있고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렴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뭐란 소리야? 판단할 가치는 있단 소리야. 오케이? 근데 이건 판단 가치가 없단 소리야. A의 영향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여기에 발레가 뭐냐면요. 자, 역은 성립하자는 발레가 뭐라는 소리야? 가장 논술에나 많이 나오는 건데 요거 많이 쓰잖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무한대로 하지 말고 시그마를 합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있대요. 이거 너무 많이 본 거잖아요. 그쵸? 요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x분의 1로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는 소리야? 그죠? 적분으로 해서 급수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양쪽 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가운데 무한대로 가겠죠? 가죠?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라는 소리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간접증명법으로 해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뭐를 가는데 다 뭐라는 소리야? 2분의 1로 바꿔버리죠. 4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거. 한 번씩 본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가니까 무한대로 감을 추론할 수 있잖아요. 괜찮죠? 근데 갑자기 요게 이제 바젤 급수인데요. 요게 눈설에는 많이 나와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뭐 증명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써놓을까? 여기다 쓸까? 이렇게 시그마에 n은 1부터 무한대가 n의 제곱분의 1이에요. 자, 요거는 뭐예요? 얘는 발산하는 거죠? 뭐가? 일반항이 0일지라도 뭐라는 소리야? 급수는 발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자, 봅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n의 제곱분의 1이에요. 요거는 또 뭐예요? 수렴하죠. 요건 또 되게 재밌는 값으로 수렴해요. 증명 과정은 굉장히 길어요. 뭐 그림으로 하더라도 이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 녀석의 수렴값은 6분의 파이의 제곱이 나올 거야. 아마. 저 대학교 때 잠깐 본 것 같은데요. 6분의 파이 제곱 정도 나올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쵸? 6분의 파이 제곱이 나와요. 사실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n분의 1이나 n의 제곱분의 1 물론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P테스트로 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시그마에 이게 이제 여기가 일반항 판정법 두 번째가 뭐라는 소리야? 두 번째 내려가는 것은 이제 P테스트가 있어요. P테스트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시그마 n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친구들 중에 야 이거 수렴하는지 알아? 3승은 알아? 4승은 알아? 뭐 n의 루트 2분의 알아? 그럼 그냥 조용히 해. 그냥 P테스트 걸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n의 p분의 1이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라는 소리야? p가 몇보다 작거나 같으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거는 뭐라는 소리야? 요거는 발산합니다. 그리고 p가 몇이야? 1보다 크면 요 녀석은 수렴합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애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분의 1이지 그치? 반대 얘가 루트야 루트. 그럼 뭐잖아? p가 2분의 1이지 그치? 2분의 1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5예요. 뭐 하는 거? 수렴해요. 그러니까 대충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그래프적인 느낌에서 뭐라는 소리야? x분의 1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는 소리야. 어느 정도를. 더해진 거 인정하는데 x제곱부터 뭐라는 소리야? 급격하게 뭐라는 소리야? 바닥에 붙겠지 그치? 맞아요? 그렇게 급격하게 좁아지는 것들은요. 어느 순간에 수렴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뭐라는 소리야? 임계점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어찌면 돼요. 이건 그냥 별로 시험에 나올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놓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이런 건 그냥 친구들이 옆에서 막 떠들고 있으면 그냥 안 나와 이러면 돼요. 그죠? 자, 그럼 뭐 이거는 나중에 적분해서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일반항 판정법. 그 다음에 자, 가기 전에 이거 봅시다. 그러면은 이 일반항 판정법을 몰랐을 때는요. 몰랐을 땐 뭐냐면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자, 뭐냐면은 자, 시그마 n은 1부터 사실 여기는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색으로 했었구나 옛날 사람들이 이 정도 가져가면 돼요. 그죠? 아이디어도 뭐가 있었구나. 왜 일반화가 됐구나. 이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질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한대로 갈 때 몇이야? 마이너스 1의 몇이야? n 플러스 1. 요걸 당연히 뭐만 알았다면 일반항 판정법만 알았다면 얘는 뭐라는 소리야? 수렴 발산을 조사할 필요가 없지 그치? 그냥 바로 뭐예요? 발산이죠. 일반항이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얻어야 될 부분은 조금 있기 때문에 갑니다. 이걸 그랜드 깁스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죠? 그냥 그 사람들이 맨날 그 생각만 한 거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를. 그래서 어떻게 매듭을 지었는지 한번 볼게요. 1 집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한번 쭉쭉 역사로만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래요, 저도. 1, 마이너스 1. 쭉 가져가면 뭐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묶으면 뭐가 나올 수도 있고요.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얘가 막 이렇게 묶으면 뭐라는 소리야? 또 뭐가 나올 수도 있고요.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야야 좀 뭔가 찜찜해. 우리 옛날에 순환소수 할 때 있었죠. 순환소수 할 때 1 마이너스 1 S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몇이야 또 S 하나 쓰고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 있었죠. 순환소수 할 때. 그죠? 그죠? 99분의 몇 이런 거 할 때. 그죠? 이것처럼 말해서 얘네들을 더해버리죠. 그 ES는 몇이란 소리야? 1. 그래서 뭐 S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막 아이디어를 막 낸 거죠.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수열의 극한할 때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뭐예요? 무한이 돼 있죠, 그쵸? 자, 유한계의 수가 있을 때는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칙연산을 만든 건 뭐라는 소리야? 유한계가 있을 때 한 거예요. 근데 뭐라는 소리야? 이건 무한계죠. 무한계니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식이에요. 얘랑 얘는. 사칙연산이 있죠, 그쵸? 거기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유한계만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번에 선생님 n분의 k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치? 1을 n분의 k를 n개로 분류했었잖아요. 그쵸? k가 있었는데 k를 n분의 k로 n개로 분류해서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뭐 얘를 n개 더하면 된다는데 n이 무한대가 돼서 무한개를 더한다는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무한번을 더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무한개가 뭔지를 모르는데 애매한 건데 애매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급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소리야? 이거 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는 소리야? 일반항 판정법을 보면은 요 녀석은 그냥 AN이 0이 아니니까 발산한다.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교과 과정에서는 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다음을 보면은 요 녀석 보면은 이제 자, 두 문제 나오면 이제 급수 판정법 있는 데랑 이제 그거겠죠. 뭐 급수 도형 문제겠죠. 그쵸? 급수 도형 문제인데 여기 이제 비율 판정법이 있어요. 이건 두 번째로 부르자 그냥 비율 판정법. 맞아요. 그 역사를 말했으니까 뭐 지금 벌써 뭐 그랜디도 나왔고 바젤도 나왔고 그죠? 등비급수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뭐 초반이니까 좀 편하게 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 뒤에 미분적분 나가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사람이 도형적인 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급수를 도형으로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죠? 책마다 한 번씩 있을걸? 근데 우리 읽지 않아. 수능이 안 나오니까 그치? 자 보면은 자 시그마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2분의 1의 n승이 있었어. 그지? 과연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만약에 2분의 1 n승 이렇게 들어가자. 자 그렇다면 얘는 몇이야? 만약에 2분의 1 n승 하지 말고 마이너스 n승 할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몇이야? 한번 나열해볼까? 1 더하기 몇이에요? 2분의 1 더하기 몇이에요? 4분의 1 더하기 몇이랑 같지 그치? 근데 이거는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어떠한 뭐라 폐쇄적인 구간 어떤 거랑 연결시키면 참 좋냐면요. 저번에 제가 하나가 1차 끊어지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따르고 합성함수에서 여기서 따라 1번 같다 2번 같다 1번 같다 2번 같다 패턴이 반복되는 거 있었지 그치? 그거랑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레이셔에 대해서 잘 보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우리 책에서 한 번씩 봤을걸요? 자 이게 무슨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야. 길이가 1일짜리야. 이건 아이디어죠. 왜냐면은 반박을 못하는 뭐라죠? 공리적 해석을 내보냈으니까요. 이게 1이에요. 넓이가 몇이에요? 1. 반땡하니까 또 몇이에요? 여기 넓이는 2분의 1. 또 반땡하니까 몇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죠? 교과서 뒤에 뭐 사고로 기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를 안 봤나? 그죠? 교과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맨날 학교 있을 때도 그랬었는데요. 자,
눈이 반짝반짝 좋습니다. 저는 맨날 친구들한테 그래요. 여기 수업하고 오면 아이들이 참 눈빛이 좋아요. 라는 거짓말을 참 많이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마일 구간이 60분대를 지나가면 여러분들 이제 연체동물이 되어 가더라고요. 옛날에 강남이 지금은 교육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노량진이었어요. 제가 노량진에 있을 때 보면은 노량진에 제가 있었던 학원이 한 학원에 단일학원에 4,500명 있었어요. 4,500명 있었어요. 한 학원 건물에. 그러니까 짜대까대 앉아있었어요. 바닥바닥 앉아있었는데요. 그때 무슨 말 하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때도 그랬고 지금 보면은 친구들이 그렇죠. 집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집중 잘 해주시고요. 제가 노량진 있을 때 보면은 그때 맨날 있잖아요. 수산시장 있으면 연체동물 얘기 나온 게 그거예요. 수산시장 들려서 맨날 갔거든요. 거기 많잖아요. 오징어도 있고, 그죠? 그리고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는 뭐라는 소리야. 그 생선들도 있고요. 참 안쓰럽게 느껴졌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4분의 1이죠? 반대 가면 또 몇이에요? 8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아무리 해도 요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건 알게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니깎게 해도요, 뭐라는 소리야? 아무리 분할을 많이 할지라도 요 안에 일으킨다. 그래서 뭐라는 소리야? 전체적으로 1밖에 안 되겠지. 어차피 요 사각형 안에 놀고 있으니까. 이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직교를 이용한다는 것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럼 비율 판정법은 뭐냐?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에 an에 a의 n 플러스 1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비율 판정법에 이렇게 있는데요. 요 녀석을 라지 r이라고 할게요. 레이셔의 r이라고 할게 제가. 자, 봅시다. 그렇다면은 자, 라지 r이 뭐와 뭐 사이럼? 라지 r이 라지 r이 몇보다 작다면은 1보다 작다면.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도통 쓰는 뭐라는 소리야? 도통 쓰는 여기 뭐라는 소리야? 지금 화면 안 켜놨구나. 자, 등비급수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리미트를 붙였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떠한 값이 있죠. 조심할 때 자, 만약에 그 수열의 극한에서 분모가 0일 때를 제외하고 할 땐 그 분모의 무슨 값이요? 극한값이 0일 때를 제외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값이 아니라. 그죠? 극한값이 0일 때요. 밖에 있는 값과 뭐라서 리미트를 붙인 값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리미트를 안 붙인 거는 뭐야? 밖에 있는 값. 만약에 그 밖에 있는 값 뭐와? 리미트의 몇이야?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에 만약 bn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극한값이 0으로 갈 때 문제인 거지 an이 0으로 갈 때 문제는 아닌 거예요. 물론 an이 0으로 가면 극값 0으로 가겠지만 조심해야 될 게 극한값이 0이에요. 단 분모가 0으로 갈 때가 아니라 분모의 극한값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극한값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발레 같은 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거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극한값인지 그 값인지는.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는 소리? 저는 극한에 대한 걸로 언급하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레이셔가 뭐라는 소리야? 몇보다? 1보다 크지, 그치? 얘는 수렴할 겁니다. 확실. 얘는 뭐라는 소리야? 얘는 발산할 겁니다. 이게 비율 판정법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라지 r이 1일 때는 뭐라는 소리야?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봐봐. 근데 뭐라는 소리야? 우리는 뭐야? 요거는 거의 무시하죠. 만약에 얘까지 들어간다면 뭐라는 소리야? 초항이 뭐가 아니라면 초항이 0이 아니라면 뭐라는 소리야? 발산하겠지. 계속 더해줄 테니까. NA에 대한 극한이니까. 맞습니까? A 부분합이 NA잖아. 그치? A가 0이 아니라면. 괜찮습니까? 요거 극한에 대한 비율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 둘, P테스트까지 3개. 하나만 더 해볼까? 그래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있어요. 자, 4번째 한번 볼까요? 3번째요? 3번째. 자,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죠? 언젠가 우리가 좀 더 친숙해지면은, 그죠? 이제 대답도 잘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대급수 판정법.
뭐 alternating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자, 저 교수님들이 어떤 말들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쵸? 자, 봅시다.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있습니다. 교대급수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책에 나오는 건데 S는 만약에 1, 마이너스 만약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몇이야?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쭉 나간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란 소리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터네이팅, 그 교체로 나오고 있는 거 있지, 그치? 그런 걸 교대급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있는데 마이너스 n승이 여기서 껄쩍거리는 녀석이에요. 요런 꼴이랍니다. 요런 꼴. 괜찮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 이거 선생님 요거 이렇게 하면 1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지, 그치? 왜? 무한계 합일 때는 뭐란 소리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여러분은 마음대로 묶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만 갖고 있으면 돼요. 무한항일 때는 뭐라는 소리야? 마음대로 묶거나 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생각으로 가져가시면요.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이런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원칙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1은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사람은 수열이니까 나열하겠죠, 막. 자, SN까지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럼 몇이야? S1은 몇이야? 1이지, 그치? 맞잖아. 수열은 원래 바람기억이잖아. 그치?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맞니? 자, S2. 음악 좀 들으세요. S2지, 그치? S2는 몇이에요? 3분의 2. 맞나요? 자, 봅시다. 자, S3는 몇인가요? 1. 오, 좋아요. 좋아. S4는 몇인가요? 자식들, 일찍 한번 보는데. 자, 다 지워지고 1에서 1 빼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S에는. S의 몇이야? 2n-1일 때는 몇이고요? 1이고요. S의 몇일 때는 2n일 때는 몇이야? n의 n 플러스 1의 n인가요? 맞니? n 플러스 1분의 1 맞나? 그죠? 맞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맞나? n 플러스 몇 분의? 2n 플러스 몇이야? 357. 2n 플러스 1분의 몇이야? 2n. 이렇게 되겠네. 속았지? 그치? 자,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괜찮아요. 그럼 뭐라는 소리야? 얘에 대한 극하가, 부분합의 극하가 몇이야? 홀수들의 합. 홀수 번째까지 합이에요. 홀수 번째까지 하면 몇이야? 1이지, 그치? 극한이 얘도 몇이야? 1이니까 그래 같다. 이런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그죠? 그래요. 규정화 시켜놓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요 녀석 AN이 있잖아요. 물론 논술에서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AN이에요. 요 녀석의 몇이야? 요 녀석의 극한값이 0으로 가면, 극한값이 0으로 가면 요 녀석은 수렴합니다. 얘가 극한값이 0으로 가면 수렴합니다. 이건 100%예요. 이게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생략을 한 건 좀 있긴 한데요. 저희는 수능적인 이건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 그럼 답이 몇이야? 그냥 얘 1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는 소리? 약간 편법이지만 뭐라는 소리? 지워도 되겠지, 그치? 맞아요, 틀려요.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가 같다 그러니까 점점 봐요. 잘 봐. 마이너스를 제외하면 몇이야? 1, 3분의 1, 5분의 1, 그 다음 7분의 1을 가겠지, 그치? 그럼 A, N만 봤을 때는 뭐라는 소리야? 점점점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는 게 맞잖아요. 그럼 수렴한다고요. 그럼 뭐라는 소리야? 어차피 홀수 번째 합이랑 짝수 번째 같으니까 답이 그냥 1이라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어차피 수렴하는 거잖아.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같을 거 아니냐. 그럼 뭐라는 소리야? 수렴한다는 건 얘가 뭐라는 소리야? 0으로 수렴하지, 그치? 0으로 수렴하면 뭐라는 소리야? 그냥 아무거나 값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마치 묶은다는 식으로, 그치? 원래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써서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AN의 수렴값이 0으로만 가면 뭐라는 소리야? 이 녀석 교대급수는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니까 그냥 묶었다고 생각하고 답 내라고요.
수능이잖아. 그치? 그치? 수능이잖아. 그러니까 수능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좀 더 좀 깊숙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대학교 가서 하시든가 저하고 나중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실 때. 여유가 생기신다는 건 뭐냐면은 2번에 100번이 나오면 좀 100점이 나오면 약간 여유가 생길 거예요.